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코스피가 1.2%가량 빠졌습니다. 여간 재미가 없는 흐름이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 그냥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근데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시장이 쉬어가는 김에 세력들이 옵션 만기 영향으로 시장을 우하향으로 쭉 눌렀다.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 전부터 뭐 본업 보실 분들 열심히 본업 보시라 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재미없는 게 예고가 됐던 그런 하루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오전 중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요거 결합해가지고 중간중간 편집해서 잘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귀로만 듣는 분들도 살짝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첨부해서 붙여볼 생각이고요. 내 종목이 단기 매매적으로 급등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단기 매매를 해야 될까? 팔았다 샀다?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은 왜 못 가고 지금은 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콘텐츠 제작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시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밀렸으니까 뭐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 구간 하단부터 내려오는 추세선을 한번 걸려봤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추세를 잡아드렸던 요 2020년부터의 5년 주기 사이클 여기서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에 폭발을 시킵니다. 이게 보통 시세란 게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리고 20년 주기 이게 큰 한 사이클의 틀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의 사이클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이게 20년 주기로 이제 잘려가지고 20년 플러스 20년 플러스 2년 플러스 이런 식으로 주기가 돌아요. 또 이 20년 안에는 10년 주기가 하나 있고 5년 주기가 하나 있고 그래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1997년에는 IMF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고 2018년에는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0년에는 코로나가 예로 이렇게 큰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주기 안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주기를 따지면 여기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일단 한번 눌렀지만 그리고 큰 상승을 만들고 이제 수렴하는 과정 이것도 나중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막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간다고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위에 꼭대기에서 본다면 이것도 엄청 작게 보이는 그냥 수렴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의 추세 라인을 여기로 이렇게 잡아들여 봤었는데 추세의 상단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 추세 라인 말고도 제가 잡아드렸던 거는 뭐 요런 정도의 추세 라인을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라인을 잡아보고 하나를 그대로 올려본다. 그러면 요런 상단의 추세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큰 장기 추세의 저항선에 걸렸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요인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24년 들어서 만들고 있는 추세의 흐름을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대략 한 285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50포인트까지는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아직 유효하니까 한번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은 나왔지만 뭐 5일선 잘 지켜줬잖아요. 뭐 기분이 나쁜 거는 우리 시장이 글로벌 대비해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조정 나올 건 다 같이 맞고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고 진짜 답답한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어쩌겠어요. 우리 시장이니까. 우리 시장은 뭐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후발주 개념의 주식으로 따지면 그런 시세에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참고해 보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옵션 만기 지배를 당했다기보다는 시세가 재미없고 숨고르게 나서다 보니까 세력도 심심하잖아요. 그냥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20일과 200일선이 만나는 구간인데 뭐 눌려봤자 여기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건 없고 개별 중앙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 업종도 이렇게 횡보로 지금 관망장세에 들어가 있죠. 미국의 바이오 주식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은 하락을 주도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묘한 게 이 라인을 요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하단의 끝자락을 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옮겨서 짝대기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놔볼게요. 살짝 이탈은 있지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그다음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눌리면 더 각도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보는 반도체의 뷰는 뭐다? 한 번은 눌릴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나중에 할 거다. 그런데 내려오면 하겠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다 보면 시간 끌면서 쉰다고 하면은 그래도 박스권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단권을 좀 더 가격 메리트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아침에 반도체가 나름 반등을 한번 턱 쳐줬어요. 그리고 쭉 밀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죠? 바이오가 수급 교환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오르는 흐름이 나오니까 또 다 같이 내려오는 흐름도 보이죠. 그리고 바이오는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이런 건 HLB가 살짝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힘을 잃어갔어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를 밀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밀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늘 때는 항상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는 힘을 못 쓰는 게 당연한 논리다. 그리고 오늘 총액 상위주에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HLB가 기어이 에코프로의 시가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거 진작에 넘어가긴 했는데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이렇게 터치가 된 거예요. 지난 2023년에 에코프로가 30만 7천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시총이 50조까지 갔다가 13조까지 내려왔고 HLB는 그 당시에 뭐 3조 이랬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총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오늘 초급등을 했는데 딱히 뭐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수급 논리로 올렸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클래시스가 실적 호조로 와 정말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밸류 이 정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애매할 때는 또 이 애매한 날에 나온 게 클래시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광판을 한번 보고 설명을 봐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이 중국 소비주랑 화장품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항공주랑 여러분 오늘 시장 재미없습니다. 못 가요. 안 가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중국 소비주 오늘 올랐죠. 그래서 이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 같은 이런 여행주, 카지노 이런 친구들이 힘을 쓸 확률이 높은 거고 시장이 횡보세로 보일 때보다 제가 항상 세팅하는 거 있죠. 시장 주도주로 시장 상승에 대한 시세를 따온다고 했을 때 마냥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쉬는 날도 뭔가 허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할 때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섹터 뭐라고 했죠? 포토스필리어, 의료, 미용, 기기주.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든지 무조건적으로 의료, 미용, 기기주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입니다.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개별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의료 미용기기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죠? 실적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붙는 거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거는 성장을 뜻합니다. 성장을 뜻한다는 거는 실적의 성장세를 논하는 건데 당장에 뭐 의료 미용기기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점점점 기업이 성장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클래시스의 키워드가 이런 거죠. 최대 실적 이런 키워드가 붙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뭐다? 의료 미용기기주, 보톡스 필러 관련주, 뭐 휴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잘 가고 있고 파마도 있었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특히 중국 소비주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의료 미용기 기준은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냥 지루한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의료 미용기 기준은 어떻게 했죠? 시세를 분출한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요. 그때 의료 미용기 기준은 어떻게 움직인다? 횡보해버린다. 그럼 결국에 스타트 지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도착 지점도 똑같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횡보를 할 때냐 상승을 할 때냐 이 구분에 따라서 상승의 움직임 업종별로의 움직임이 갈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오늘 반도체는 옵션 만기를 떠나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ARM이 지금 시외에서 한 6%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생각보다 뭐 소프트웨어적인 AI 모멘텀을 내놓진 않았어요. 다음 달 6월 10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좀 악재로 겹쳤고 당연히 팹리스 기업이 안 좋겠죠. ARM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왼쪽 밤은 유중으로 맞고 오른쪽 밤은 ARM한테 팹리스발 이런 악재로 실적발을 우려감으로 맞고 그래서 양쪽 뺨을 맞으면서 오늘까지 빠지는 모습 특히 이렇게 팹리스 기업들 힘을 못 썼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HBM도 힘을 못 썼거든요. 요 배경은 뭐냐면은 시장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HBM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 괴리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괴리. 그런데 막상 HBM 기업들의 실적을 까보니까 성장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괴리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괴리율을 생각했던 세력들이 야 이거 괴리율이 지금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벌어져 있네. 괴리율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실제 괴리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괴리율이라는 게 생기니까. 당연히 성장주라서 어느 정도 숫자 지키는 것도 감안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감안한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많이 밀린 경향이 있고 이렇게 장비주는 못 오른 종목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액침 냉각이든 뭐 아니면은 프로브 카드든 전부 좀 눌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얘기 드렸지만 반도체 종목이 아침에는 개보로 패기 좋게 오릅니다. 그러나 음봉 또 아침에 패기 좋게 시가를 만들어요. 근데 또 음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올라간 척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에 윗꼬리.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는 엄청 올라가는 느낌은 주지만 추세는 하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거친 다음에 큰 시세 만들 수 있겠다. 요거를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왔구나.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뭐 게임주 엔터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IT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IT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2차전지 바이오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힘 빠졌으니까 당연히 바이오가 움직이지 못했을 거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HIB의 동향을 우리가 매우 주시를 잘해야 된다. 지금 이제 3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10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13일, 14일이 지나면 이제 15일은 휴장이고 16일까지 FDA 승인이 나와야 돼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안 나오면 HLB가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우려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빨리 그냥 HLB가 승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인이 나와서 올라갔든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오든 아니면 그냥 내려가든 재료 소멸이 되든 아무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나와야지 바이오가 하나의 잠재적인 업종 영향 줄 수 있는 폭탄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 아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아스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액 기업들 정도가 2000년에서 살짝 힘썼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살짝 튀었는데 뭐 큰 의미를 두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녹화 들어오기 전에 LNF의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아직은 양극재 기업들이 크게 힘쓰기에는 다소 좀 물음표. 언제 회복할래? 이 질문에 시장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증권사에서 지금 출하량 같은 거 보면서 컨센 추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주목하는 건 뭐죠? 셀 그리고 광물 관련주 지속적으로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있고 지금 장비주가 최근에 쉬고 있는데 장비주 매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까지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쭉쭉쭉쭉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전자인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장중에는 금융주도 힘을 쓰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거 제주은행 저희가 아침에 단타를 들어갔었어요. 단타 들어갔다 바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딱 보니까 키 맞추기 때문에 제주은행 한번 움직이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뾰로롱 제가 VIP 영상 조합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거 제주은행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제 가다가 그 막판에 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그냥 재미로 뭐 소액 단타? 단타 좀 치고 놀까 합니다. 제주은행 요거 어제 올라가다가 눌렸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게 하루 종일 눌렸잖아요.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한 2, 3% 뛰기 용돈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주은행. 이거 제주은행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이거 약간 테마성이 있어가지고 기업은행보다는 리드미컬하죠. 근데 기업은행도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아서 이렇게 쭉쭉쭉 뽑아줄 것 같긴 한데 움직이는 거는 제주은행이 재밌죠. 확실히. 재밌는 건 제주은행 못 따라가지. 근데 이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금융주는. 근데 오늘 시장 재미없을 겁니다. 오늘 그냥 형님들 바쁘신 형님들은 시장 안 보셔도 돼요. 자, AI 반도체가 애플발로 살짝 움직이긴 합니다. 올라갔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KB금융이 아까 마이너스 2% 갔다가 플러스 전환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왔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건드릴 거면 KB금융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시장이 빠질 때는 중국 소비주, 그리고 횡보할 때는 의료 미용기기죠.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바로 시장이 재미없을 때 조선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24년 내내 조선주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조선주가 뭐 유가가 빠지면서 조금 최근에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반등한 정도고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조선주는 조금 더 쉬지 않을까. 조선주는 시간을 두고 한 여름 정도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때 투자를 다시 재개해도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늦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조선주는 그대로 좋은 시대 만들 수 있지만 그동안의 주도주는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 안에서 노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나 얘네는 지금 다 버럭버럭 하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쪽 딱 절반을 갈라서 주도주로 제가 뽑는 친구들이랑 주도주보다는 개별주로 뽑는 친구들이랑 움직임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요거 보면 오늘 아침 브리핑도 별게 없으니까 내용이 적죠. 그래서 매크로적인 얘기들 쭉쭉쭉 해봤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시세를 좌지우지할 요소가 없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오늘 남겨드렸고 특별한 옵션 이슈가 없으면 어디선가 테마 형성될 텐데 뭐 대통령 연설에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거 근데 오늘 정책주는 뭐 딱히 움직일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연설 안에서는 뭐 별거 없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고 결론은 의미 없는 간략한 수급 흔들기에 강해져야 된다. 오늘도 결국 수급 요인으로 시장이 밀리고 쉬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다 똑같고 다 짜증나고 다 지루하고 이런데 여기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그 자체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 누를까 말까 손가락 누를까 말까 이걸 탁 잡았어요. 왼손으로.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무언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무언가 한 거니까 이거에 너무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나 아무것도 안 하나? 이거 괜찮나? 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이 처음 매수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였다? 꼭 생각해 보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쭉쭉 체크하면 별거 없습니다. 오늘 그냥 개인이 조금 샀어요. 근데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날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파생 시장 수급을 보면은 그냥 외국인이 선물 찍어 누르면서 파생 수급으로 시장 한번 땡겨봤다. 그래서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열심히 잡았었는데 어제 막 또 열심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시장 찍어 누르면서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동안 매도 쳐놓은 물량을 또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만의 시장 포지션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개장한 다음에 무슨 얘기 들었죠? 화요일은 포지션 정리의 날이었다. 어제는 뭐라 그랬죠? 잡주가 활개치는 날이었다. 잡주의 날이죠. 오늘은 뭐죠? 오늘은 숨고르기의 날인데 그냥 세력의 장난으로 시세를 만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재밌는 날이 전혀 일주일 동안 없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내일은 또 내일대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닝 시즌이니까 그냥 실적 나온 종목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오는 걸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하방은 여간 제한적으로 막혀주고 있고 중요한 건 폭탄은 제거되어 있다. 외국인이 3조가량의 선물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당장 뭐 하방으로 엄청 크게 누른다? 그런 요인은 그다지 없다. 그리고 금투세 여러분 우려가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금투세 폐지, 야당이 협조 구할 것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 던졌거든요. 이 정도로 메시지를 계속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시행하지 않는다, 뭐 폐지는 떠나서 유예라도 하지 않는다? 이랬다가 혹시라도 하반기 증시가 금투세 폐지 우려감에 대한 하락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 고스란히 야당이 화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화살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금투세 폐지가 시행되면 일단은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욕이란 욕은 다 먹겠죠. 그러기 위해서 금투세 한 발 물러선 민주당. 그래서 금투세 시행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 이쪽으로 아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아직 5월인데 빠르게 조치에 나서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시장 폭락하고 수습하면 이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안 그래도 글로벌 증시보다 키높이가 낮기 때문에 미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말이든 금투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 충분히 갖겠다.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웃기고 자빠졌네. 금투세 무슨 소액 주주들도 피해 다 봅니다. 이거 일단은 내 돈이 묶여. 이거 뭐 설명 제가 예전에도 들었지만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 수익이 났어요. 어떻게 되죠? 1100만원이죠. 1100만원에서 이제 원천징수랍니다. 100만원에 대한 22%,
원천 징수를 해서 증권사가 일단 이거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내 잔고는 1077만 원이 됩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0%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약 970만 원? 요 정도 남겠죠. 97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아니 난 똑같이 10% 수익 보고 10% 손해 봤는데 왜 내 원금은 30만 원 어디 갔지? 이거는 뭐 복리 효과도 살짝 녹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22만 원에 대한 소득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그리고 이것도 신청도 해야 돼요. 이래저래 할 절차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해져요. 소액주주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환급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액주주들도 수익 나면은 일단 떼간다고, 수익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픈 그런 제도기 때문에 요거는 개선을 하던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지표 오랜만에 보면, 아이고, 환율이 좀 거슬리는데,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105.5포인트예요. 아,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106포인트 넘어가면 증시가 상승하다가도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4.5%. 요거 잘 잡혀가다가 살짝 튀었는데 거슬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오늘 밤에 나오거든요. 요게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숨고르기를 다시 상단으로 끌어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금리 기조 요거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제 꿈쩍도 안 하죠. 적응이 된 거예요. 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인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기조는 이제 시장의 어떠한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데 크게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살짝 약세를 보인 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위축되나 이런 의심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한번 밀려봐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비트코인 위험 자산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중요한 지표는 다음 주에 CPI 정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어닝 시즌 마감되고 CPI까지 나오고 나면 다음 주 16일 목요일부터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애초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이번 주는 그냥 거의 관망장세라고, 시장의 어떤 수급을 정리하는 단계의 구간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은 뭔가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크게 여러분 뭐 조정 나와도 걱정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일본 동남아 노선 호조 이런 것도 LCC 관련주들, TV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관광업들도 굉장히 괜찮고, 또 미용 기기들도 어닝 시즌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준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면 특이 종목으로 HD 현대마니 솔루션, 여기에 솔루션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벌긴 벌거든요. 돈을 버는 회사는 맞는데 지금 이익이 나잖아요. 또 나름대로 이익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비싸요. 거품이 껴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모가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올라갈 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AM 솔루션 외에도 이런 거, AM 솔루션 이런 거, 이런 솔루션을 하는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얘도 기술주예요. 그걸 보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현대차 안에서 현대 오토웨버가 있는데 이걸 떼낸 거예요. 떼내가지고 상장시켰잖아요. 어쨌든 돈은 벌어요. 근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고부가치가 있는 업종인데, 얘랑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딱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4조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보면 영업이익 3천억에 당기순이익 2,400억, 그리고 매출액이 한 4.5조 나와요. 근데 시총이 4조입니다. 그럼 HD 현대마니 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2조에 3천억. 어라? 이거 현대오토모비랑 매출액 비슷하네? 영업이익? 어라? 비슷하네? 그런데 시총은 지금 오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6.7조. 현대오토에버 4조. 제가 얘기하는 건 자율주행이 좀 더 매력있지 않을까? 더 고부가 가치를 받을 거면 성장성이 높은 현대오토에버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뭔가 시총에 거품이 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대주주도 보면은 HD 현대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이거 물적 분할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투기성으로 자꾸 신규 상장주 올라가는데 요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거 분할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요거는 충분히 지금 시가가 공모가가 지난 적정가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그리고 오늘 AI 관련주 중에서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애플이랑 관련돼 가지고 뭐 조금 힘쓰고 있고 이스트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 분봉 보면서 제가 여기서 요거 나온 거 상당히 거슬린다. 그리고 여기서도 빠졌을 때 이거 이제 오늘 끝났다고. 그리고 걸리는 자리 35,500원 여기 과연 돌파 시도할까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기어이 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어떠한 시각적으로 얘기를 드린 건지 한번 이렇게 또 위에서 뾰로롱 이스트소프트가 어제 강세로 잘 끝나줬는데 오늘까지도 조금 올라와서 이거 35,500원 35,500원까지만 한번 올라줬으면 좋겠네. AI가 부각이 되면 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6월 10일날 애플의 AI 요거 아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얘네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6월 10일 정도까지는 AI 관련된 주식들이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엄청나게 저거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월 10일까지는 그래도 AI가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요 별로 안 좋아요. 지금요 상태가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요. 오늘 고가 갱신은 못할 것 같아. 이미 재료 노출이 끝났어요 저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주식에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 왜 해드릴까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매도를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기억에 사로잡히면 돼. 어떤 기억? 요 기억. 이 기억에 사로잡히면 돼. 과거는 묻으면 안 돼. 그냥 지금의 시세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오늘 31,5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너무 싸진 것 같아 여기서. 이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 손이 안 나가. 왜? 더 갈 것 같거든. 근데 실상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상태 안 좋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 오늘 이거 끝났어요. 이스트소프트는 거래량 동반해서 눌렸기 때문에 치고 못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요거 우리 분봉 차트 분석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쏟아지죠? 이거 안 된다고 했어. 35,500원 걸리는 자리까지 용케 오긴 왔어요. 근데 뭐냐면 거래량 동반이 안 됐어요 지금요. 이게 동반이 돼야 돼요 지금.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이미 뺄 때 눈치를 챘어야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네요. 잘라서 붙이고 이러니까 혼합으로. 이 정도면은 정리가 대충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길게 할 거 없이 시장이 재미없이 그냥 시간 끄는 날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적정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 업종이 지금은 여러분 지루하게 하려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결국엔 죽더라도 요 주도 업종에 내 자산에 큰 비중이 실려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코스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봐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상당히 이번 주까지 좀 지루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치지 마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주식시장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일매일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변동성이 있는 날도 있으면 쉬는 날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시간 잘 보내시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 드린 것만 봐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 잘 보내시나? 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